예, 누가 봐도 참 퍼주기 정상회담이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이후로도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4주차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는지 한번 분석도 해보겠는데 먼저 예고해드린 대로 시계 당첨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모두 34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가운데 10분을 골랐습니다. GP코리아의 몽시엘 워치 윤봉길 의사 기념 사업회와 공동으로 만든 시계입니다. 자, 닉네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또 닉네임 안 쓰시는 분은 핸드폰 뒷자리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닉네임은 화이트토르 쓰시는 분, 화이트토르님, 태영님, 박토마스덕님, 바세트님, 로버트리님, DJAO님, 부산이데이님, 낯익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 뒷자리 4516님, 9321님, 5484님, 네,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분들께는 4516님, 태영님은 주소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소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시계인데요. 윤봉길 의사가 찾던 시계 그 모양으로 만든 손목 시계입니다. 왼쪽이 금장, 오른쪽이 은장인데요. 저 시계 사연은 아시죠? 지금 보이는 시계가 윤봉길 의사가 찾던 회중 시계인데 저게 김구 선생 유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발견이 됐나 알고 봤더니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이 찾던 시계보다 좀 더 새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제 시계는 6원에 샀고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인데 저는 이제 1시간밖에 차지 못하니 저와 시계를 바꿔 차시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 그 시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시계 그 뜻을 살려서 했는데 이렇게 귀한 선물 보내주신 GP코리아의 김세환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0분 메일 받았는데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요. 함께 나눌 만한 사연입니다. 닉네임 바세트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광주 광역시 양동 소재의 광주 번성교회 부속기관에 속한 노인대학 음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교회 직분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양금덕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면서 노인대학 음파학교 학생이십니다. 물론 양금덕 집사님께서는 양동에 사시고 계시지요. 저희 노인대학에서는 아주 오래 재학 중인 모범 학생이고요. 최근에는 공무가 다망해서 결석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에서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시계 선물 전당을 방법을 들으면서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메일을 보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훌륭한 어버이에게 모범 어버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시상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는 양금덕 집사님에게 교회 이름으로 시상을 하고 상품으로는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시계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윤봉길 의사 독립정신을 잃지 않고 뭐 이런 것도 보내주셨는데 양금덕 할머니 최수영 컨설턴트 네. 잘 아시죠? 네. 너무 딱 맞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그 윤봉길 의사의 유품을 패러디한 시계, 예. 그게 콜라보한 시계가 또 그렇게 전달이 된다니 참 역사에 참 이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양금덕 할머니에게 이 시계를 전해주기 위해서 바세트님이 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바세트님께도 보내드리고 싶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사연도 있습니다만 시간상 바세트님 메일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예매권 20장 보내주셨던 임금님 기획 캔디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선물 릴레이 시작해 주신 이은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 릴레이 제가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영화 예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다 예매권 보내드렸는데요. 레몬님, 털팽이맘님 아직도 주소, 전화번호, 성함, 메일로 안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혹시 오늘 못 보신 분 다시 보기 하시면 나올 거고요. 댓글 당첨자 이메일 주소 시사퍼스트 ikbc.co.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선물 릴레이 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볼까요? 30%대가 아니고 30%로 떨어진 겁니다. 신성범 의원, 좀 그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 계속된 잡음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죠? 그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주간 낙폭, 그러니까 일주 만에 한 주 만에 4% 포인트가 떨어졌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설문지에 보니까 긍정 평가한 사람들도 외교 잘했다.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하는 높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외교 잘했다는 거고, 아주 부정 평가한 사람들 거의 다다수가 외교, 그러니까 일본 관계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 여기에다가 지금 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문제가 겹치니까 이 문제가 결국 계속 논의되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갤럽 조사인데요. 이제 갤럽은 매주 금요일 날 나오니까 좀 추세 같은 것도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2월 4주 차에는 37%까지 올라가지고 이러다가 40%도 뚫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가진 정부 여당일 텐데 3.1절 기념사 5분짜리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가기 전에 그렇게 퍼줬는데 가서 뭘 받았나 계산이 안 나오죠. 갔다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 23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평가가 60, 긍정평가가 30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갤럽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박진영 교수, 네. 한일 관계도 있고 또 뭐 주 69시간 이런 것도 아마 부정평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제가 이 표들을 보니까요. 20, 30대 층에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 69시간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한일 정상회담 부분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도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 그건 아마 이제 민족적인 감정인 것 같고 젊은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 30대와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혹시나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면은 그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가 됩니다만은 혹시나 하는 우려에 국내 수산물들도 좀 이렇게 의심을 가고 이제 섭취하는 게 좀 힘들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엠브레인 퍼블릭 또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것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MBS죠. 전국 지표 조사. 긍정 평가가 33, 부정 평가가 60인데 이것도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3월 첫째 주에 37, 둘째 주에 35, 이번 주에 이제 33까지 떨어졌고 부정은 51, 57에서 60으로 계속 지금 부정평가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부정평가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가장 많은 35%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리고 29%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 15%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정책 비전이 부족하다, 통합 협치의 노력이 부족하다,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면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또 해외에 나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때 사실 그 국내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성숙되고 국내에서 여당 또는 야당의 지도자들과 협의가 되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실현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판이 오면 언론을 탓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사실 정책이라는 것 또 외교 안보 문제라는 것은 사실 뭐 여러 각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여론을 뚫고 가겠다 이런 저는 좀 너무 그게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답답합니다.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정 지지율이라고 묻잖아요. 그럼 대통령에 대한 그 정치적 지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설문을 보면요.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봅니까? 예. 구체적 각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치적 지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대통령의 행보나 태도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지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태도와 그런 말하자면 지금 구체적 강론에서의 정책적인 판단 유무를 묻는 게 아니라 소통 방식이 일방적이고 이걸 문제를 지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저는 좀 대통령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5년 단임자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당선될 때 득표율을 했던 득표율입니다. 두 번째가 여당의 집권 의석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의석수입니다. 왜냐? 그거는 이제 법안과 제도를 통하니까 필요하죠. 세 번째가 국정 지지율입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는 이미 끝났어요. 내가 될 때 받은 표가 있고 그다음에 여당 총선하지 않으면 그 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언제나 가능해요. 그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좋으냐? 의회 교섭력이 커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국정 지지율은 이슈나 행보 이런 것에서 탄력적으로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어떤 이슈를 발굴하고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계속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전략적 고려가 전혀 여기 녹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국민들이 묻는 거예요. 왜 용산으로 옮겼냐? 네. 아니 뭐 국민은 당연히 묻죠. 소통하신다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갇히지 않겠다고 그 청와대라는 공간 안에 갇히지 않겠다고 그래서 공간의 정치학도 필요하다고 광장인 용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용산으로 옮기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런 비용들도 국민들은 다 그때 감내했잖아요. 자, 그럼 소통하는 대국민 소통 비용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이 다 받아들였는데 그게 지금 후가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지지율 30%로 나타나는 거는 저는 진짜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방부 옮겨, 관저 옮겨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하고 있는 행사들 보면 또 다 청와대 가서 해요. 그거 왜 옮겼습니까? 사실 영빈관 활용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통과 영빈관에서 손님만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일어난 회의들 다 청와대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던 정부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영빈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불거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본원적인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저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장관이나 참석자들 헷갈려서 용산 갔다가 청와대 갔다가 오늘 뭐 어디에서 행사하는지 막 모르고 이런 일은 없나요? 뭐 없겠죠. 최수영 컨설팅가 너무 많이 물어보시네. 신준도 아니신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문제는 뭐 일본과의 관계는 정말 정서와 감정을 거스리는 순간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는 대목이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뿌리 깊은 반일 감정 또 민족주의적 정서를 완전히 거슬리면서 정치로 큰 도박을 해서 손해 볼 거냐 안 볼 거냐 좀 더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갤럽 조사 가운데 방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하락한 지역이 문제예요. 대구 경북이 일주일 전 대비해서 10%포인트 하락했다는 데모가 나타났고 부산, 울산, 경남도 또 8%포인트가 떨어졌다는 이 지역 문제가 굉장히 크다. 또 하나는 광주, 전라 지역의 부정평가가 말이죠. 84%라는 대목이 이게 아까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완전히 호남에서는 민심이
윤 정부로 떠났다는 이 84%의 부정평가 이런 게 아픈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진짜 뭐라 그럴까 특단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요. 박진영 교수.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막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지율 10%까지 떨어져도 뭐 감수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지율 10%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지지율보다도 낮은 겁니다. 국민 90%가 반대해도 나는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독재자죠. 그거 안 되죠. 제가 그 금방 우리 이 수치들을 보면 뭐 정책 실패도 아니고 1등이 나오는 게 독단적이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건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노동시간 69시간 문제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에 과거에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 가지고 69시간이 맞아요 하면서 박수치면서 또 논리적 근거를 댑니다. 그러다가 비판이 와서 다시 60시간으로 후퇴하니까 이젠 또 60시간이 맞아요 하면서 또 논리적 근거를 댑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 끼니까 각하 참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그 느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가. 그리고 이제 김성한 안보실장 경질되는 상황도 보면요. 비서실장이 경질 없다고 해요.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가장 높은 고위직인 근데 6시간 후에 경질돼 버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정말 개인적으로 대통령 개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제가 두 가지 정도가 느껴지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용산을 이전에도 대통령의 그런 태도, 소통하는 태도는 나오지 않는구나. 결국 청와대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직장에서 또는 조직에서 상사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하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또 똑똑하지만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무능하지만 남의 말을 듣는 사람, 무능하고 남의 말도 안 듣는 사람. 이 4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독단적이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역할을 못한다. 능력이 없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를 다 뚫고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국민이 볼 때 능력도 없고 또 소통도 안 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능력을 갑자기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통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의 생각도 조정을 하고 또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무 탓을 하시는 게 저는 왜 저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또는 특수부 검사로 있을 때 윤석열보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 더 참모들의 목소리를 안 듣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까 뭐 진행자께서 이제 그 10%가 되더라도 내가 할 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보기에 그걸 뭐 꼭 뭐 지지율에 뭐 내가 그렇게 떨어져도 내가 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그 큰 일을 할 때는 그런 지지율에 일비하지 않는 관용적 표현을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30%잖아요. 갤럽 지금 조사 30%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국민 3명 중 2명이 앉은 자리에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30% 지지율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2자 찍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일비하지 않는 건 말은 레토릭이에요. 그건 좋은데 그럼 지지율 없이 뭘로 일을 합니까? 지금 지금 여당 의석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 말로 치환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20대 떨어지고 나면은 당장 여권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왜 이런지를 분석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외교안보 라인 교체하는 거 봐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그렇게 할만하네. 신성범 의원 지금 한일 외교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런 미국과의 관계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일본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들, 청취자들하고 다른 생각에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 이것은 계속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무슨 뭐 당연하게 뭐 다음 달에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5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뭐 또 기시다 총리도 한국에 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이거는 사실 말을 바꾸면 누가 하든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지금 됐으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거냐, 욕 먹더라도 할 거냐, 이 국면은, 선택의 국면은 어느 대통령이 됐건 국민에 직면하게 됐을 거라는 점 때문에 저는 조금 여유 있게 길게 좀 보고 판단하자는 말씀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미래로 가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과정에서 해 나가야 그게 제대로 된 한일 관계 미래 아니겠습니까? 사회자의 말씀이 100% 맞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여론조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주로 막 현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가는 거냐?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할 것 아니라 최소한도 3.1절 기념사라도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하고 가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풀어야 미래로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한 번이라도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노력 한 번도 하지 않고 3.1절 기념사 5분짜리 달랑하면서 왜 우리가 일본에 당했는지 우리 책임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가지고는 전부 청구서만 받아오고 우리가 받아온 건 당장했고 길게만 보자고 그러고 23분 동안 길게 얘기하면서 그때 설득하면 국민들이 과연 그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큰 역사적인 물길을 바꾸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금 국가안보실장 바꾼 것과 관련해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서울 복판 한복판에서 159명이 참사를 당했는데도 이상민 장관 멀쩡한데 블랙핑크 때문에 실장을 경질하냐? 지금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때문에 한 나라의 국가안보실장이 바뀌었다면 이건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박준영 교수? 토픽감이죠. 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식전 행사 같은 거네. 식전 행사 준비 못했다고 국가의 안보실장을 바꾼다. 그리고 또 1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 쪽에서 이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를 그렇게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에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미국 저기 영부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연 한국의 안보실장을 잘라야 될 만큼 강하게 그분들을 좋아하시는 건지 이게 오히려 지금 소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에서 먼저 제안해놓고 미국 쪽에다가 덮어 씌우는 건 아닌지 지금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깝깝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그 레이디 가가하고 이제 뭐 블랙핑크와의 협업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 거는 너무 단견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방아쇠 역할, 트리거 역할은 제가 했을 수는 있으나 누적된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 봐야지 그것이 사실은 뭐 그 일회성 행사나로 했다면 정말 그거는 해외 토픽감이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저도 뭐 정보는 없습니다만 대충 들은 이야기들은 어쨌든 지금 김성한 실장이 한 10개월 동안 외교에 초석을 깔아놓은 걸 이제는 좀 약간 틀을 바꿀 땐 됐다. 그러니까 그분이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론 위주로 구성했다면 이제는 조금 실행의 어떤 그런 액션 플랜 위주로 가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현직 외교관들 특히나 이제 테크노크래트를 좀 투입하는 그런 상황에 놓고 보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좀 약간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건 인정할 수 뭐 그런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전부 이 김성한 실장이 경질됐다는 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이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4월에는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뀔 것 좀 바뀌고요. 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4월에 찾아뵙겠습니다.